수미 씨, 우리 곧 점심인데 뭐 메뉴 하나 추천해 볼래요? 그러면 그 부장님 돈까스는 어떠세요? 잠시만요. 수미 씨, 난 돈가스 먹으면 너무 기름지고 더부룩해서 별로더라. 다른 거? 더부룩하시구나. 그러면은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할까요?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무슨 냉면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맛집 이런 거 잘 알던데. 수민 씨는 영 센스가 없네. 자, 아니 뭐 신박하면서 좀 맛도 있는 그런 메뉴 없나? 신박하면서 맛도 있는 메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어의 편견을 깬 새로운 메뉴부터 돼지 목살의 이색 변신, 그야말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의 맛. 평범함을 거부한 이색 퓨전 덮밥 함께 먹으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장군 연화리. 이 팀장님하고 부장님을 좀 만족시킬 만한 특별한 요리 없나? 장어 한번 먹고 드시고 가십시오. 장어요? 예. 장어는 안 돼요. 장어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어머머머. 갑자기? 예. 경기도 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오. 장어를 구이로만 즐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싱싱한 장어부터 준비해주고요. 거기에 밀가루에 후춧가루 넣고 튀김옷을 입힌 후에 장어를 맛있게 튀겨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갖은 채소를 넣은 볶음밥에 오늘의 비밀병기 전복 내장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장어튀김과 어우러진다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맛의 비법이 숨어있는 소스를 준비해주고 장어튀김을 넣고 맛있게 버무려주면 구성도 알찬 전복 내장 볶음밥과 장어 강정의 만남, 이름하여 장어 강정덮밥 완성입니다. 어머! 아니 아까 그 장어 어디 갔어요, 사장님? 그럼 장어 튀겼지 않습니까? 와, 이게 장어 요리예요? 네. 아니 저는 보통 아까 장어라고 하셔가지고 장어구이, 장어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메뉴는 뭐예요? 저희는 연알이라는 동네가 장어로 워낙 유명한 동네고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저희는 젊은 그 세대를 좀 겨냥을 해서 좀 이걸 바싹 튀겨가지고 이게 달콤하고 이렇게 짭짤한 그 간장 소스에 버무른 이 강정을 개발을 한 거죠. 와, 이게 그러니까 장어 강정 덮밥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 크기가요, 여러분. 이것 봐. 이렇게 장어가 통으로 올라가는데 엄청 크죠? 우리 사장님 크셔가지고 주인을 닮아서 이렇게 큰가 봐. 이렇게 실한 장어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야, 정말 실하더라고요. 두툼하게 한 입 맛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게 안에 장어 속살은 진짜 부드러운데 요 겉에 강정이 진짜 남녀노소 우리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맛 있잖아요. 그래서 달콤하면서 좀 짭짤하면서 바삭하면서 다 하는데요, 진짜?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반 닭강정 같기도 한데 여기에 장어가 들어갔으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MZ세대 감성을 또 쫙 건드려 주셨네요. 이 정도면 우리 팀장님, 부장님 완전 합격할 것 같은데? 먹고 또 먹고 자꾸만 당기는 그 맛. 거기다가 이 몸 모양까지 챙긴 장어잖아요. 이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만 하죠.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배불러. 아니 장어 하면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요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퓨전으로 즐겨보니까 맛도 새롭고 입맛까지 싹 사로잡는 게 이 친구 괜찮네요. 이번에는 젊음의 거리 전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아주 이색적인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대만식으로 퓨전 음식을 하고 있는
대만식이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여행도 잘 못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만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시그니처 음식인 차슈덮밥이 유명하고요. 오. 저희 일식이랑은 조금 다른 덮밥입니다. 먼저 딱 봐도 군침이 돋는 돼지 목살에 발효두부와 중국식 된장, 깨로 만든 대만식 소스에 재워주고요. 24시간 숙성 후에 숯불에서 아주 천천히 익혀줍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밥에 양파절임과 쪽파를 넣어 준비해주고요. 숯불에서 1차로 익힌 목살에 이 차슈 소스를 덧발라 토치로 불맛까지 잡아줍니다. 이제 예쁘게 썰어서 밥 위에 아낌없이 올려주고 활용점정 오이와 마늘 후레이크로 마무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 칠리가지 튀김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가지를 맛있고 바삭하게 튀겨준 후에 기름기를 쫙 빼고 칠리 소스를 듬뿍 얹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장님과 부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목살 차슈덮밥 그리고 칠리가지 튀김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부터 덜고 시키신 대로 요 양파하고 쪽파 위에다가 이제 요 차슈를 이렇게 탁 덮어서 이불 덮듯이 이렇게 먹는 거죠? 자, 요렇게 양파하고 쪽파하고 차슈까지 딱 덮어졌을 때 이렇게 한 입. 오. 야, 이 뭐든지 저 첫입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우 표정 보세요, 표정. 또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이 맛이구나. 아니, 딱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맛있는 이 차슈가 약간 돼지갈비하고 양념이 비슷하거든요. 이 돼지갈비의 달콤하면서 짭조름 향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쪽파하고 양파가 어우러지니까 이 특유의 이제 대만의 그 향신료도 살짝 나고 한국인의 입에 딱 맞는 맛이에요. 오.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짠의 맛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진짜 중독되더라고요. 이어지는 칠리가지 튀김 시식 타임 맛을 보는데요. 요 가지가 안에 속살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딱 씹으니까 바삭한 식감 안에 가지의 육즙이 탁 터져 나오면서 입에서 살살 녹아버려요, 그냥. 오. 정말 저 이날 고독한 미식가 마냥 혼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우 지금 보니까 유난히 더 잘 먹네요.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렇게 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색 퓨전 요리,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아주 새로운 퓨전 요리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팀장님, 합격! 음식의 새로운 변신, 맛있는 퓨전 요리 드시고 특별한 가을 보내세요. 메말랐던 감성도 촉촉해지는 계절. 기정사실 앞으로 따뜻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의 가을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뽀글이 최기정, 오늘은 경북 봉화로 길을 잡았습니다. 첩첩산 중 오지로 알려진 봉화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을 소천면 분천리입니다. 원곡마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곳에는 유명한 간이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원역입니다.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 영화에 등장한 사연은 실화인데요. 영동선이 개통된 건 1955년이지만 1988년까지 이 마을은 기차역이 없었습니다. 양원역. 이 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한편 작지만 아담하면서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양원역을 둘러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제가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정말 작고 아담하네요. 오, 그래도 이 의자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쫙 앉아서 열차 언제 오나 기다리는 의자도 있고, 여기 열차 시간표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읍내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온 매무새 딱 가다듬고 나가잖아요. 아이고 파마 잘 나왔네.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 이렇게 몸 녹이라고 요 난로도 있네요. 진짜 작지만 아담한 게 뭔가 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역인 것 같습니다. 봉화와 울진 두 곳의 원곡 마을이 있는다고 해서 이름을 양원역이라 지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간이역으로 기록돼 있죠. 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좌우 양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열차가 언제 오는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열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양원역엔 하루 2번 기차가 섭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온기를 채우기엔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에 조용히 기적을 올리는 무인간이역 양원역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기적. 이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차에 기적이 울린다라는 의미도 있죠. 이 가을 양원역에 와서 따뜻한 이야기와 영화 속의 장면들을 한 번쯤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경북 봉화군 원곡 마을에 영화 같은 사연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춘향면 애당리로 달려갔습니다. 원곡 마을에선 약 40분 거리인데요.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낙엽들도 물들어가네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런 말 있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입니다. 이 길 끝에 책이 있습니다. 가보시죠. 주변 풍경과 대비되는 이색적인 공간의 정체는 바로 책방입니다. 춘향면에 딱 하나 있는 동네 책방이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책들 사이에 펑 안겨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첩첩산중, 그 속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속에 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신기하죠? 네. 여기는 산골 책방이에요. 그래서 봉화군에 하나밖에 없는 책방이고 책을 살 수도 있고 동네 분들은 읽을 수도 있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그리고 빌려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읽을 만한 어떤 책이 잘 어울릴까요? 이 가을에는 가을이니까 그래도 시나 좀 감성적인 산문이나 시 종류가 좋겠죠? 저랑 딱이네요. 아, 네, 골라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럼 신간 쪽으로. 네. 중고서적부터 베스트셀러까지 작은 동네 책방인데도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자 씨는 왜 이런 두메산골에 책방을 열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봉화에 귀촌을 했는데 봉화에 책방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또 교직에 있었고 이 봉화군들의 어떤 문화 공간이 됐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모임방으로도 제공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자연 속에서 책과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면 싶어서 했고 뭐 이런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기를 바라고 이곳에 서점을 열었습니다. 은퇴를 3년 앞두고 귀촌한 국어 선생님에게 책방 운영은 사명감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늘어난 단골만큼 추억도 많이 쌓였죠. 1년살이 하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7살, 5살짜리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책방이 굉장히 좋았다. 1년살이 하고 가서 해마다 여름 휴가 때 오면 꼭 우리 집을 들려요.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서점이었다가 또 공부방이었다 작은 도서관으로도 변신하는 만능 책방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독서 모임 같은 문화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네요.
동네 책방에서 뽀글이 추기 정도 가을 감성에 젖어봅니다.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어렸을 적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면서 가슴이 벅차요. 무슨 책이냐고요? 짜잔! 농구 만화, 농구 만화. 저 어렸을 때 농구 선수 꿈이었거든요. 이 책 보면서 막 꿈을 키웠는데 키가 안 자랐어요. 여러분, 만화책이면 어떻습니까? 이 가을 내 손에 책이 있다는 거. 이 멋진 봉화의 자연과 함께. 이게 최고 아닙니까? 책방의 매력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북스테이입니다. 하룻밤 머물면서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란 뜻이죠. 여러분도 책과 함께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봉화에 계신 분들, 그리고 봉화를 찾는 분들에게 마음의 양식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이 책방 서점을 계속 운영하실 텐데 목표라든지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의외로 시골이지만 이렇게 잔디가 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잔디 마당에서 좀 뛰어놀면서 책도 읽고 좀 편하게 안전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좀 더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에 묻다. 가을이다. 작은 시골 책방에서는 동화 같은 사연을, 오지마을 간이역에서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올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눈을 감으면 안녕하세요. 자산동에는 오리주몰럭과 산채나물이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국물 맛이 일품인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추어탕 한 그릇 어떠세요? 우리 동네에 20년 넘게 운영하는 삼계탕집이 있는데 저도 몇 번 찾아가봤는데 맛이 좋고 담백하여 적극 추천합니다. 코로나 때 자산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계탕을 대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는 집이 사장님이고 특히 사장님의 그런 나누기 실전 마음이 더욱 삼계탕을 맛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동 맛집이라고 초청받고 왔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자산동에 들어온 지가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전 몇 년 전부터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에 동네 어르신들이 눈에 많이 밟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리 고민을 하다가 삼계탕을 독거 노인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하루 그 점심 시간을 그냥 그 고객들을 안 받고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그 용기를 냈습니다. 네, 100년 가게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 2세 조수아입니다. 이제 30년 넘어서 100년을 이어나갈 이제 100년 가게의 2세가 된 조건호라고 합니다. 딸 오늘 뭐 예약 손님 있다면서? 네, 오늘 6시 반에 마산야구부에서 5야구부에서. 그래 아들 뭐 잘 알고 있지? 네, 준비해놨어. 그래 뭐 준비 잘해서 우리 하여튼 뭐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래. 본직장을 다니다가 이직하려는 찰나에 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30년 넘게 해오시는 사업이니까 비전이 있겠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배워서 이제 제 업으로 만들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권유를 승낙하게 되었죠.
아들 닭 작업하자. 네가 이 다리 하고 이리 자르고 아빠가 이제 안에 쏙 파고 그래 작업할게. 그러면 20대 때 서울에서 특급 호텔에서 양식 요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양식 요리를 하다가 근데 또 고향 선배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마산에 또 양식집으로 스카웃이 돼 가지고 그래가 양식 요리를 하다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뭘까 이 생각하다가 삼계탕 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닭은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그래야 고객들이 맛있게 잘 드신다. 신토부리를 구입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고요. 신선한 재료를 그날 구입을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학교에서는 그냥 아이들만 가르치면 됐던 거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그런 업무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걸 가까이에서 직접 보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큰 소리 없이 또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걸 보아하니 정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맛이 담백하고 좀 깊은 맛이 있어서 이 국물이 또 깔끔해서 저희가 자주 찾곤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철학을 이제 저한테도 알려주셨고 이제 저도 그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그 철학까지 같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저희 삶에 또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변화된 삶에 요구되는 그런 즉석 조리 식품으로서 저희 가게에서 판매량이 높은 그런 메뉴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 딸은 교사를 포기하고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참 흐뭇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의 그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합류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1은 2가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대하면 고객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말과 문화,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성실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 용기를 인정받는 오늘의 주인공. 리더십이 발달한 행복한 일도 있으면 같이 나누고 친구야 사랑해요. 누구보다 즐겁게 꿈을 펼쳐가는 청춘을 만나볼까요? 한국에 온 지 5년 됐고 몽골에서 온 간약투 학생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간야특시의 마지막 대학 생활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 주인공. 무슨 내용인지 살짝 들어볼까요? 그 과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공과에 있을 거 아니죠. 그럼 그걸 합계한 게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 다음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했죠. 공급 대가. 회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간야트 씨. 전문 용어들이 어렵고 낯선데요. 그는 오히려 재밌기만 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많이 좋아해서 꼭 정확한 답장이 나오면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학생들만 입학 가능한 수학 전문 공립학교를 졸업했고요. 회계사인 고모의 영향으로 유학까지 오게 됐습니다. 꼼꼼한 성격이라서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분배하고 그 나누는 거 그런 것도 좀 재미있었고 분의 흐름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간야트 씨가 교수님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취업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인데요. 온라인으로 먼저 서류 내는 거라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주로 이제 무역회사 이런 데 보면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이제 지사들도 있고 해외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 소통을 잘 하면서 그 회계 담당 업무하는 직원들을 아마 많이 이제 찾고 있을 거예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주인공은 요즘 마음이 바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인데요.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통해 이미 여러 회사에 이력서도 넣었습니다. 항상 일찍 와가지고 앞쪽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잘 따라와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야트 학생 화이팅! 취업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를 이렇게 능력 있게 봐주실 그런 회사도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 원서 서류에 합격 소식이 지금 10월 중간쯤에 나올 건데 좀 많이 떨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에 대한 고민은 잠시 미뤄두고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간야트 씨는 수업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 교내 어학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지금 작성하는 건 뭔가요? 신입생 학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지금 번역 중입니다. 주인공에게도 이곳은 의미 있는 곳인데요. 전북대 어학당에 처음 다녔어가지고 그때는 처음으로 한국어 배웠고 선생님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뒤에는 항상 따라하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때는 진짜 너무 창피했었어요. 간야트 씨가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열게 된 친구들이죠. 한국에 온 후에 만나서 가지고 좀 이렇게 성격이나 그런 점이 많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리고 좋은 친구 이렇게 인연으로 되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식 대신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모양인데요. 몽골 국기가 있는 걸 보니 고향 음식을 먹으러 왔군요. 하나둘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우리나라 호떡 비슷하고요. 이 음식은 영락없는 만두 맞네요. 이 음식은 글쎄요 생소한데요. 볶음 칼국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고 몽골 이름은 골리아시라고 하는데 이 음식은 주로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보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향 음식이 들어가자 생기가 도는 간야트와 친구들. 이렇게 함께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사람?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어가지고 이 남자친구는 처음에 일본에 갈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워낙 많이 사랑하니까 알았죠. 20대다운 뜨거운 사랑이죠. 꿈 많은 20대. 저마다의 목표는 다르지만 타국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고민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또 행복한 일도 있으면 같이 나누고 완전 가족이죠 이제. 우리 이제 같이 만나면서 다 같이 만나면서 3년? 4년 정도 돼서 너무 친해요 이제. 이 친구들과의 우정 계속되길 바랄게요. 이곳이 간약트 씨 집인가요? 아이들이 있네요. 유치원에 갔다 왔어? 이 개구쟁이들은 누군가요? 우리 조카들이에요. 간약트 씨 사촌 오빠도 전주에서 유학 중이고요. 그 덕에 주인공도 올 수 있었대요. 네, 많이 도움을 줬죠. 그 가족을 보고 싶을 때 좀 그리워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오빠한테 가가지고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는 놀아가지고 다리 아파가지고. 아, 그랬어? 언니가 마사지 해줄게. 맨날 근데 기분이 좋아진 안온 거. 누가 알려줬어?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몽골하고 한국을 이렇게 연결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그 능력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 몽골에서 날아왔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간약트는 모든 걸 꿈꿀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춘입니다.